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바이오마커로 우리가 환자를 실렉션하거나 아니면은 리스폰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지금 상당히 큰 그런 화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anti-CTLA4에 대해서 환자를 엔티바디를 처리하기 전과 후 어떤 티슈 샘플과 혈액 샘플을 모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CD4 포지티브 아이코스 하이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디케이터가 아닐까, 이런 클루를 얻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어떤 클리니컬한 그런 바이오마커로서 또 정립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항상 프리클리니컬 모델, 마우스 모델에서 한 걸 휴먼으로 가는 게 어떤 정석이었는데, 이뮤노온콜로지에서는 반대로 휴먼에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걸 다시 마우스 모델로 가져와서 메커니즘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이 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짐 앨리슨 교수님이 이제 다시 이걸 받아와서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아이코스 패스웨이에 관련된 어떤 엔티바디를 처리했을 때 엔타이-CTLA4가 훨씬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현재는 부부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여기까지에서 스토리가 끝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여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은 이 아이코스 관련된 그런 콤비네이션이 클리닉에서는 또 크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떤 우리가 그래도 어떤 베이직 리서치를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익스페리먼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PD-L1이 과연 좋은 마커냐? 물론 PD-L1을 가지고 마커가 재미를 봤지만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냥 요약한 거죠. PD-L1을 발현하는 것도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D-L1을 발현하는 튜머가 헤트로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L1이 과연 어느 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냐, 호스트 셀이냐, 튜머 셀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기본적인 어떤 솔리드 튜머의 어떤 그 니들 바이옵시 같은 걸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제한점이죠. 결국 우리가 얻는 조직이 과연 그 전체 튜머를 얼마나 레프리젠트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PD-L1이 뭐 여전히 대안이 없고 그거로 이제 어프로벌 받아서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바이오마커로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튜머마다 뮤테이션의 정도가 다르다는 그런 정량적인 리포트가 이제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어떤 뮤테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뮤노제닉하고 이런 이뮤노테라피가 잘 듣는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17년이 되면은 이제 이 논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많은 종류의 암에 대해서 엔타이 PD-1이 이제 임상 시험에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뮤테이션 버든과 리스폰스의 어떤 관계를 봤더니 일부 아웃라이어들 제외하고 상당히 리니어한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런 결과를 알게 됐는데, 역시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마커인 거죠. 최소한 엑솜 시퀀싱을 해야지 이제 얼마 정도의 그런 전체적인 뮤테이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프랙티컬한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PD-1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PD-1의 익스프레션이 마우스에 있어서는 이제 이그저션이 심화될수록 점점 더 높게 발현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휴먼에서도 그럴 것인가,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가 얼마 전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PD-1을 높게 발현하는 T셀이 일반적으로 마우스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이퍼 이그저션 상태라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얘네들이 어떤 엔타이 PD-1에 있어서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이 실제로 테라피에 리스폰드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어떤 그 트랜슬레이션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튜머 뮤테이션 버든 같은 경우에도 러쉬가 이제 그 파운데이션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리퀴드 바이옵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튜머 뮤테이션 버든을 이런 리퀴드 바이옵시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역시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블러드 셀의 어떤 파퓰레이션 변화겠죠. 그래서 이제 뉴트로필 투 리포사이트 레이시오를 이용해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의 장점은 아마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는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팬시하게 해가지고 블러드 셀에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뮨셀들을 매스 사이토메트를 이용하면 이제 수십 개의 마커를 가지고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특정한 सब셋의 모노사이트가 굿 리스폰드하고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런 논문이 또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마커를 찾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쪽만 집중해서 보게 되는 되니까 얼마나 이게 밸리데이션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꼭 이런 에피커시에 대한 마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톡시시티에 대한 마커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거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예로서 한 가지를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마커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중요한 발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핫한 영역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뮤노테라피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일부 환자만이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은 그 리스폰딩하는 사람을 잘 선별해낼 것인가, 그런 거라면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왜 리스폰딩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스폰딩하지 않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결국은 그 효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레지스턴스에 대한 이야기고, 레지스턴스의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프라이머리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어댑티브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듣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제 항상 이뮨이 이볼브하면은 튜머도 이볼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볼브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리스폰드를 해서 퇴원을 이제 쾌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재발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폰딩하는 사람과 리스폰딩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튜머 인트린직한 그런 경우, 첫째로는 이제 튜머 인트린직한 경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엔티전 프리젠테이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베타2 마이크로글로뷸린의 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 관련된 패스웨이,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튜머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더 중요한 솔리드 튜머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있어서 이제 어떤 레지스턴스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2017년에 아까 그 NEJM 논문에서 이게 뮤테이션 버든하고 이걸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엔타이 PD1, PD-L1 모노테라피가 아마 거의 근무력까지 어떤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어느 암이 잘 듣고 어느 암이 안 듣는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바이오 마커를 이제 개발하고 레지스턴스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상의 어떤 대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그런 레지스턴스를 극복하는 것,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셔널하게 디자인한 아이코스 같은 것도 실패했고, 아이디오라고 하는 그런 또 상당히 촉망받던 이니비터도 실패했고, 차라리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가 도리어 더 콤비네이션이 잘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콤비네이션의 조합은 무한한데 환자는 유한하기 때문에 환자가 모자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발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지금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아마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뭔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 개발과 레지스턴스의 이해가 잘 되고 나면은 결국은 환자 맞춤형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체크포인트 블록헤이드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과학대 하나를 더 마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는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콤비네이션 앤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돼야 될 텐데 그 자료는 언제가 될지는 기약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